안녕하세요. 구름이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새 시즌을 위한 여름 이적 시장이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국제대회 휴식기가 끼어있는 지금 스포츠키다는 역대 가장 치열했던 이적 시장을 되돌아보고 평가했습니다. 스포츠키다에 따르면 축구계는 역사적인 수준의 지출을 목격했지만 이적 시장에서 파장을 일으킨 것은 첼시만이 아니었습니다. 아스널, 맨시티, 리버풀, 맨유도 거액을 들여 핵심 선수들을 영입했습니다. 나머지 빅5리그는 프리미어리그의 지출에 근접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바이에른 뮌헨, PSG, 레알 마드리드는 핵심 선수를 영입하며 나머지 빅5리그의 이적 시장을 주도했습니다. 바이에른은 레반도프스키가 떠난 이후 타깃 플레이어의 존재감이 심각하게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차선책으로 해리 케인을 영입했습니다. 지난 시즌 맨시티와의 8강 2차전에서 바이에른 뮌헨이 더 나은 팀이었다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 케인이 있었다면 맨시티에게 심각한 타격을 입힐 수 있었을 것입니다. 반면 우파메카노의 부진한 경기력으로 에티하드에서 주도권을 맨시티에게 넘겨준 뮌헨은 홀란드에게 동점골을 내주며 패색이 짙어졌습니다. 따라서 김민재의 영입은 바이에른에게 절실히 필요한 활력소가 될 수 있습니다. 김민재는 지난 시즌 세계 최고의 수비수 중 한 명이자 나폴리가 30년 만에 리그 우승을 차지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선수입니다. 바이에른은 각 포지션에서 최고의 두 선수를 영입함으로써 팀의 핵심을 강화했습니다. 그러나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바이에른이 팀에서 죽은 고무를 제거하는 능력이었습니다. 루카스 에르난데스, 사디오 마네, 벤자민 파바르드, 라이언 그라벤베르흐, 얀 존머 사비처를 어떻게든 떠나보내고 약 1억 3천만 유로를 모았습니다. BBC와의 인터뷰에서 잉글랜드의 가레스 사우스게이트 감독은 해리 케인의 FC 바이에른 이적이 케인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믿습니다. 잉글랜드의 이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케인의 미래가 앞으로 몇 년 동안 안정된 것은 확실히 좋은 일입니다. 선수들에게는 방해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제 새로운 클럽에서 자신을 증명해야 한다는 점도 케인에게는 좋은 일입니다. 케인은 너무 오랫동안 한 클럽에만 있었어요. 이어서 감독은 토트넘에서보다 바이에른 뮌헨에서 자신의 강점을 훨씬 더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올해 해리에게 가장 큰 차이점은 매우 지배적이고 경기장의 상대 진영 3분의 1에 머무르는 경기가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몇 년 동안보다 페널티 지역에서 훨씬 더 많이 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해리가 더 나은 선수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번 이적이 정신적인 측면에서는 도움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훈련 세션과 경기의 모든 데이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매우 면밀히 관찰할 수 있습니다. 헤르베르트 하이너 회장은 최근 도플패스에서 영입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이적 기간이 시작되었을 때 두 가지 주요 목표가 있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첫 번째는 센터 포워드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중앙 수비를 보강하는 것이었습니다. 테게른제에서 훈련 캠프 중이던 뮌헨의 이적위원회는 쇼핑 목록에서 센터백을 제외할 수 있었습니다. 루카스를 파리 생제르맹으로 보낸 후 나폴리의 수비 괴물 김민재를 바이아웃 조항을 발동해 영입했습니다. 한국인은 아직 그가 바이에른의 수비 괴물이라는 것을 증명하지 못했지만 이적은 진정한 쿠데타입니다. 김민재는 뛰어난 수비력을 바탕으로 세리에 최고의 수비수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투엘 감독은 김민재가 합류한 후 나는 그를 사랑한다. 나는 그를 사랑한다라고 말했습니다. CEO 드레세는 김민재는 엄청난 발전을 이뤄냈습니다. 그의 플레이 스타일이 우리 팬들에게도 영감을 줄 것이라 확신합니다. 라고 이적 발표 후 드레세는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이탈리아와 친분이 두터운 루메닉에도 자신의 인맥을 활용해 김민재 이적에 힘을 보탰다고 합니다. 손흥민은 영국 데일리 메일이 집계한 주간 파워랭킹에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영국 데일리 메일은 최근 성적을 바탕으로 시즌 넷째 주 영국 프리미어리그에서 가장 인기 있는 선수 탑10을 발표했습니다. 손흥민은 맨시티의 홀란드를 제치고 1위를 차지했습니다. 1위에서 3위까지는 모두 해트트릭을 달성한 선수들이 차지했습니다. 2주간의 공백을 깨고 홀란드가 파워랭킹에 복귀했습니다.
풀럼과의 경기에서 해트트릭을 기록한 후 안마릴로 맨시티 부감독은 이 스트라이커가 골을 넣기 위해 태어났다고 말했습니다. 터미네이터 같은 이 스트라이커는 끊임없이 골을 터뜨리고 있으며 프리미어리그 전체에서 그를 오랫동안 가만히 둘 수 있는 선수는 거의 없습니다. 풀럼과의 경기에서 홀란드는 하프타임 이후 3골을 넣으며 곧바로 골문을 열었습니다. 알바레즈의 돌파를 돕는 모습에서 알 수 있듯이 최전방 공격수인 홀란드의 전방위적인 플레이에는 더 많은 것이 있지만 홀란드는 프리미어리그 최고의 마무리 선수 중 한 명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는 올해 맨시티의 라이벌들에게 좋은 징조가 아닙니다. 에반 퍼거슨에게는 하늘이 곧 한계입니다. 18세의 이 선수는 브라이튼의 뉴캐슬전 승리에서 4번의 슈팅 중 3번을 성공시키며 해트트릭을 기록해 노련한 공격수 손흥민 홀란드와 같은 업적을 달성했습니다. 그는 다른 곳에서도 존경받는 선수 중 한 명입니다. 실제로 마이클 오원, 웨인 루니, 프랜시스 제퍼스만이 19세 생일 이전에 퍼거슨보다 더 많은 프리미어리그 골을 넣으며 화려하게 데뷔한 선수입니다. 퍼거슨은 뛰어난 피지컬과 다양한 기술을 겸비하고 있어 상대하기 까다로운 선수입니다. 뉴캐슬의 백라인은 그를 건드릴 수 없었습니다. 해리 케인의 이탈은 당연히 토트넘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었지만 토트넘은 팀의 상징이 떠난 아픔을 상쇄할 만큼의 충분한 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시즌 첫 3경기에서는 골문을 열지 못했지만 손흥민은 벌리를 상대로 해트트릭을 기록하며 토트넘이 초반 실점 후 반등하는 데 도움을 주며 자신의 능력을 적시에 상기시켰습니다. 손흥민은 앙헬 포체코글루 감독 체제에서 활력을 되찾은 토트넘의 높은 프레스를 주도하며 필요할 때 날카로운 슈팅을 선보이며 성공적인 복귀전을 치렀습니다. 손흥민의 벌리전 해트트릭은 프리미어리그 통산 4번째 해트트릭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보아요.